자, 문법 또 오늘 마지막. 자, 오늘은 문장의 짜임새 갑니다. 55페이지.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자, 그래서 이 문법, 맞은 문장, 암기 문장은요. 자, 짜임새는 일단은 뭐 아셔야 되냐면, 폰문장 아셔야 돼요. 폰문장. 자, 폰문장은 뭐냐면요.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으로 구성된 문장을 폰문장으로. 그래서 주어가 한 개, 서술어도 한 개. 이렇게 딱 하나하나씩 있으면 그거를 혼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목적어, 보어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가변어를 신경 쓰셔야 돼요. 가변어. 서술어가 되시는 건 동사, 형용사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가 이제 가변어 형태로 있으면 그러면 서술어가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혼문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용어나 부사가 가변어가 그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 네. 그런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혼문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견문장이 됩니다. 자, 견문장은 그럼 뭐냐면 견문장은 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주어가 하나예요. 서술어가 두 개예요. 혹은 주어가 두 개예요. 서술어가 하나예요. 아니 주어가 세 개예요. 서술어가 네 개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서술어는 가변어라고 했죠? 가변어의 개수가 여러 개 있어. 거기에 걸리는 주어가 여러 개 있어. 그러면 그걸 견문장이라고 해요. 견문장.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그리고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이어진 문장부터 잡으시면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과 문장이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냥 뚜뚜뚜 결합 이렇게 된 거. 자, 어떻게 문장과 문장이 연속된 애들이 이렇게 결합돼. 얘를 연결시켰는데. 자, 해볼게. 자, 철수는 밥을 먹었다. 자, 하나. 그치?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자, 그러면 봐요. 전부 주어하고, 거꾸로 말했네. 주어하고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혼문장들이죠? 근데 얘네가 연결시킬 수 있죠? 연결해봐요. 어떻게 돼요? 철수는 밥을 먹고,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철수 중복되니까 얘는 빼도 되겠죠. 그러니까 철수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었다. 이게 이어진 문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데 자 먹었다가 종결어미가 떨어져 나가고 먹었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들어와요. 그런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 이어진 문장. 아시겠나요? 자, 이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문장을 쪼개봐.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이렇게 나눠주죠. 자, 그래서 이 이어진 문장을 두 개로 쪼개면 가운데서 뭐가 뿅 튀어나와요? 접속어가 튀어나와요. 그게 이어진 문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등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구분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 자, 일단 견문장인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두 문장을 쪼갰는데 얘처럼 접속어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와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순서를 바꿔요. 서로 순서를 바꿔. 얘 바꿔볼까? 설수는 밥을 먹었고 철수는 반찬을 먹었다. 순서 바꿔봐. 설수는 반찬을 먹고 밥을 먹었다.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죠? 거의 그대로 가요. 자, 그거를 대등이라고 합니다. 대등. 가능하면 대등. 근데 순서를 바꿨을 때 성립이 안 돼. 그게 뭐냐면, 자, 철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두 문장 보이시죠? 자, 설수는 배가 고팠다. 그래서 자, 접속어 튀어나오네. 밥을 먹었다. 되셨나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설수는 밥을 먹어서 배가 고팠다. 안 이루어지죠. 의미가 연결이 안 돼요. 전의 의미하고 다른 의미가 되면 종속. 간단하죠? 자, 일단 이어진 문장은 뭐라고요? 두 문장을 딱 쪼갰을 때 연결해주는 말이 튀어나와. 그러면 이어진 문장. 그리고 그 순간 얘는 가만히 냅두고 얘는 가만히 냅두고 순서를 바꾸는 거야. 순서 바꿔도 원래 있던 문장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대등.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안 통해. 그러면 종속. 간단하시죠? 네. 자, 그래서 55페이지 보시면 봐요. 대등. 예를 봅시다. 어제는 하늘도 맑았고 바람도 잠잠했었다. 자, 그리고가 튀어나오죠? 순서 바꿔요. 어제는 바람도 잠잠했었고 하늘도 맑았다. 통해요. 자, 밑에도. 자, 그냥 바로 바꿔볼게. 자, 날씨가 춥지 않지만 한방눈이 내린다. 똑같죠? 자,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어서 결정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대등. 되셨나요? 자, 그 밑에 종속 볼게요. 종속. 자, 종속은 어떻게 돼요? 자,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나는 더 있을 수 없다. 나는 더 있을 수 없어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다. 안 되죠? 밑에도 해봐요. 반갑게 맞이하거든 손님이 오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다. 자, 의미가 확 바뀌죠? 그러면 종속. 원래 어미로 외우시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원리를 터득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대등은 문장들이 나열되어 있구나. 서로 반대가 되는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종속은 이유, 조건,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버리면 완전 의미가 달라지거나 성립이 안 되게 돼요. 요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어진 문장은. 자, 이어진 문장의 느낌 잡으셨어요?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에 접속어가 나와요. 그리고 얘도 다로 끝나겠죠? 이러면 이어진 문장.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설명드렸더니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문장이 있어요. 문장이 있는데 문장 안에 문장이 하나 더 들어있어. 그래서 그 문장이 밖에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에 있는 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얘네들이 문장이 특정 문장 성분 역할을 해요. 다시 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의 역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개념 하나도 안 잡히실 텐데 이걸로 이제 설명할게요. 자, 절은 뭐가 있냐면 일단 써놓고 갑시다. 명사절이 있고요. 그리고 부사절이 있고요. 반영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서술절부터 서술절이 있고요. 그리고 인용절이 있어요. 자, 인용절은 좀 다른 경우라서 서술절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겨있는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 그러니까 특정 동사나 형용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있는 그 문장이 서술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 개념만 잡아요. 알려드릴 거예요. 자, 관형절이면 뭐겠어요? 관형절? 관형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관형어는 뭐 했었죠? 뭐를 꾸며준다고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장. 자, 그리고 부사절은 뭐겠어요? 부사어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를 꾸며줘요? 주로 용언.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장.
그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명사 다시 말해서 체언 역할을 해. 자, 그럼 체언이 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뭐였죠? 일단 주어 될 수 있죠. 또 목적어도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보어도 될 수 있고 서술어도 될 수 있고 관형어도 될 수 있었고 부사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될 수 있어요. 명사죠. 자, 체언에 뭐가 붙어서 그렇게 됐었죠? 주어가 되려면 뭐가 붙었어요? 자, 책이 주어가 되려면 뭐가 됐었어요? 뭐가 붙어야 돼요? 무슨 조사? 주격 조사. 목적어가 되려면 목적격 조사. 그러니까 문장 다음에 격조사가 붙어서 그 문장 성분 역할을 하게 만들어줘. 자, 말은 어려운데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한 상태에서 갑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다 될 수 있다. 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관용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인용절이 제일 쉬워요. 인용절부터 할게요. 자, 인용절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뭐라고 했어? 문장 안에 문장이 안겨 있다라고 그랬죠. 그 안겨 있는 게 문장 형태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수는 말했다. 자, 문장이죠. 자,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이제 따옴표가 들어간대. 그럼 인용. 뭐라고? 내일 만나. 뭐 넣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인용절은 그냥 따옴표 있는 거 찾아주시면 돼요. 그게 끝이야. 자, 그럼 따옴표가 있으면 뭐라고? 직접 인용이라고 해요. 자, 직접 인용이라고 하면서 자, 요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말할 때 정확하게 예의 정제 직접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자, 그래서 이 인용된 인용문은 얘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역할은 부사어 역할이야. 그런데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인용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뭐라고 했죠? 아까 특정 문장 성분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죠? 부사어 역할을 수행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한 말 그대로 따오. 자, 그리고 왜 자꾸 손으로 지고 있대? 자, 따옴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애면 돼. 여기서 따옴표를 없애요. 자, 이렇게 따옴표가 없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인용이라고. 자, 이 간접 인용이 되면 시제, 인칭, 그리고 높임에서 변화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우리는 고급 과정은 안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따옴표를 푸는 순간 이게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요? 철수는 내일 만나 자고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만나자 이렇게 말한 거야. 고 말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접 인용 부사격 조사는 고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떡밥이에요. 요걸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간접 인용에 라고를 넣고 직접 인용에 고를 넣고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간접이 직접으로 풀릴 때 아니면 거꾸로 말했네. 직접이 간접으로 풀릴 때 아니면 간접이 직접이 될 때. 그때 시제, 인칭, 높임의 변화가 온다. 이것만 기억 일단 해주시고. 내신에서는 그거 푸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용절은 이렇게 따옴표가 있거나 따옴표가 없거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가 와야 되냐면 자, 말했다. 이야기했다. 속삭였다. 노래했다. 전했다. 혹은 생각했다. 생각도 인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서술어로 들어가면 인용절. 그래서 인용절은 보는 순간 아실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하나 다시 기억할 건 뭐라고? 인용절 얘네들은 부사어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인용절로 부릅니다. 다른 사람 말 따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절이에요. 자, 이 서술절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뒤쪽에 있겠지.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주어, 서술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주서. 그냥 주주서를 외우시면 돼요. 주어, 서술어는 서술절. 자, 그래서 철수는 용기가 없다. 이렇게 돼. 자, 서술어 어디 있죠? 없다 서술어죠. 여기에 주어는 뭐예요? 용기가. 자, 일단 주어 서술어의 관계네, 그치? 자, 그러면 철수는요? 꾸며주나요? 수식하나요? 그게 아니잖아, 그치? 역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정확하게 바로 용기가 없다가 이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절이라고. 서술. 그래서 주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주주서는 대부분 토끼 아니면 코끼리 이걸로 많이 예문을 해요. 그래서 토끼는 앞발이 어때요? 짧다. 자,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 자, 그래서 그냥 주어 서술어 관용어나 이런 거 다 떼고 부사어 이런 거 다 떼고 목적어 떼고 주어 서술어의 형태가 보인다. 그럼 무조건 서술절. 자, 왜? 주어가 두 개 있으니까 서술어는 하나로.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예문 볼까요? 자, 요거대로 볼까? 철수는 용기가 없으니까 용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주주성가요? 서술절인가요? 아닌 거 알겠어요? 왜 아니죠? 모르겠지? 네. 얘 서술어죠? 얘 일단 주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용사가. 자, 기억 안 난다. 아니다 되다가 오면 뭐가 된다고? 얘 보어죠. 근데 앞에 거랑 형태가 비슷해 보이잖아. 그래서 얘 또 주주서라고 한다고. 그래서 견문장이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주어고 서술어가 딱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얘는 혼문장이야. 되다 아니다가 오면. 그래서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술절에서는 보어를 이용해서 함정을 많이 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는 문장, 암기 문장에선 되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다, 아니다. 얘네가 있으면 무조건 혼문장. 견문장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렇게 한 상태. 자, 그래서 이렇게 서술절하고 인용절은요. 이렇게 문장 구조나 형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사절, 부사절, 관용절은 한결 약간 수월합니다. 뭐가 수월하냐면 얘네들은 절을 나타내는 절표지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절표지가 없어요. 자, 절표지가 뭐냐면 그 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요. 문장이잖아요. 문장. 문장이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어하고 서술어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지? 자, 주어는 불변어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바뀔 수 없어서, 자, 명사나 부사나 관형사로 얘네가 아닌 경우에 위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가 없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가변어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뭐가 붙냐면 관형어처럼 보이는 어미가 붙어요. 부사어처럼 보이는 어미가 붙어요. 명사처럼 보이는 어미가 붙어요. 걔네들이 붙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관형절부터 가볼게. 자, 관형절은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관형어 형태로 쓰이는 거야. 왜 지난주에 했어? 뭐가 관형사가 될 수 있었죠? 아니, 관형어가 될 수 있었죠? 체원이나 체원의 의 붙은 말, 관형사나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자, 그래서 그게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맨날 하는 걸 다시 해. 먹다 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먹다가 빵을 수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가 종결어미니까 얘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관형사형 어미가 오면 된다고 했죠? 어떤 빵? 먹는 빵, 먹은 빵, 먹을 빵, 그리고 또 먹었던 빵. 이거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관형어가 됐죠. 자, 품사는 그대로 있는데, 자, 품사가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뭐예요? 서술어예요. 서술어인데 뭐가 됐어? 관형어 형태로 온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서 얘를 수식해 주죠. 자, 빵이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빵이 있다 주어 서술어죠. 그치? 자, 내가 먹은, 먹을, 먹던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봐봐요. 주어가 하나, 주어가 둘, 그치? 그 다음에 서술어가 하나, 서술어가 둘. 그러니까 뭐예요? 견문장이죠. 이해되세요? 자, 관형사형 어미는 자 공통점을 보시면 니은으로 끝나죠. 아니면 리을로 끝나죠.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체원을 수식하면서 니은이나 리을로 어미가 끝나요. 그리고 체원을 수식하면 그게 관형절이 돼요. 자, 근데 이 관형절이 정말 세상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가변어 관형어 형태로 온 거 그게 있으면 무조건 관형절이 돼요. 그냥 무조건이야. 왜 그런지 알아? 자, 차가 있어. 어떤 차가 있어요? 빨간 차가 있어.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해봐요. 주어 서술어죠? 빨간은 뭐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서술어죠? 가변어잖아, 그지? 자, 그러면 봐. 서술어가 이미 하나, 두 개예요. 그럼 견문장. 관형어가 있으면 무조건 견문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문장으로 쪼개면 어떻게 쪼개지냐면, 자, 차가 있다, 하나. 자, 빨간의 기본형 빨갛다. 뭐가 빨개요? 차가 빨갛다. 그런데 차가는 중복되니까 얘는 생략해줘.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두 문장이 돼요. 그냥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어 형태로 들어오다 그냥 견문장. 무조건 견문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부사절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 니은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었죠? 얘도 똑같아. 얘도 부사형 어미가 오고 용언을 수식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부사형 어미는 개이도 요게 오고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형절하고 부사절 요거 두 개를 보고 명사절로 갈게. 자, 5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있어요. 그치? 근데 표시를 해놨어. 자, 그는 사실을 모른다. 한 문장이죠? 자, 우리가 돌아왔다. 두 문장. 근데 돌아온 하면서 어떻게 써? 니은으로 끝났죠? 관형사형 어미로 끝났어. 그리고 사실을 수식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관형절이. 자, 밑에도요. 부사절도 또 그는 입고 있었다. 하나. 밑줄 쳐야지.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다가 똑같이 게이도로 이가 붙었네. 입고 있다를 설명해 줍니다. 밑에도 자 그곳은 장식되어 있었다. 그림이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아름답게 게. 그래서 용언을 수식하는 형태. 어떤 느낌인지 잡았어요? 어렵거든요, 이거. 이거는 근데 설명 듣는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명사절은 자, 당연해요. 또 그 서술어가 명사 형태로 오면 돼, 일단. 그러면 명사 형태로 바꿔봐요. 자,
먹다가 있어. 얘를 명사 형태로 바꿔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명사 형태가 돼요? 자, 먹음 혹은 먹기. 이런 게 이제 명사형 어미거든요. 그래서 음이나 미음이나 기 형태로 와요. 얘네 이거 게이도록 니은 니을 미음 기 이렇게 오면은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 관여사형 어미. 자, 근데 명사절을 하나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격조사가 달라붙는지. 주격조사가 붙으면 명사절 주어요. 부사격조사가 달라붙으면 명사절 부사어 역할. 서술격조사면 서술어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관용격조사면 관용어 역할도 해요. 목적격조사면 목적어 역할. 이거를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어렵죠? 그래서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을 시간 괜찮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이제 순서로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최초에 본문장, 견문장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첫 번째 일바로 주어하고 서술어의 개수를 세세요. 근데 주어가 하나야. 서술어가 하나야. 본문장 끝. 자, 거기에서 뭐 찾아야 된다고 했지? 가변어의 숫자를 찾으셔야 돼. 가변어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서술어가 무조건 두 개인 거예요. 견문장이 돼요. 가변어가 하나, 주어가 하나. 이러면 본문장 끝. 거기서. 근데 주어나 서술어나 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문장으로 쪼개요. 두 문장으로 나누어 본다. 나누어 봤을 때 중간에서 접속어가 튀어나온다. 그러나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 순간 어떻게? 순서를 바꿔. 순서 바꿔서 성립하면 대등. 바꿔도 성립 안 하면 종속. 자, 그런데 접속어가 안 나오는 애가 아니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원래 서술어 찾았죠? 서술어 말고 다른 가변어, 가변어의 어미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어미가 니은이나 리을 형태야. 그럼 관용절, 대이도록이야. 자, 그럼 부사절. 자, 미음, 기야. 그러면 명사절인데 이 명사절인 순간 어떻게 해요? 어떤 조사가 달라붙었는지 생각해서 무슨 어 역할. 근데 이걸로 안 돼. 그러면 뭘 체크해? 주어, 주어, 서술어인지도 체크. 근데 여러 절이 결합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봐야 돼. 주어, 주어, 서술어인지 확인. 그러면 서술절. 자, 그럼 끝나요. 인형절은 해볼 필요 없어. 왜냐면 인형절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9문제를 풀 거거든요. 얘는 직접 풀어야 돼. 그래서 제가 두 문제 풀게요. 여러분이 나머지 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풀어볼게. 자, 홈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다 해볼 거야.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근데 이거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아까 예문으로 했지. 토끼 시리즈. 자, 주어, 서술어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서술절. 자, 미음부터. 자, 민수는 아무 장비 없이 등산을 한다. 자, 뭐 하시라고? 문장에서 맨 끝에 먼저 서술어를 찾아요. 자, 뭐야? 그러면 한다지.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주어를 찾아.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민수는 한다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가변어를 찾아. 가변어 찾으면 어디 있어요? 없이 있잖아. 없이. 자, 있는 순간 두 문장을 쪼개는데 접속어 안 나오죠? 어미 확인하니까 뭐 나왔어? 이 나왔네. 자, 아무 장비 없이를 한다. 용언을 수식하니까 부사절.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 또 밑에 할게요. 밑에는 할 필요 없지 않나요?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고 했다. 둥글다고 말했죠. 따옴표가 없네. 간접 이중이네. 인용절. 자, 리을. 나는 피자 한 판을 다 먹어버렸다. 자, 서술어 먹어버렸다. 주어 나는. 가변어 있나요? 없어.
홈문장. 자, 미음. 자, 먼저 서술어. 산다. 주어. 나는. 또 가변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홈문장. 정답은 5번. 어떻게 하는지 감 잡히시나요? 안 잡히실걸? 자, 2번 다시. 기억부터. 영희가 새 책이 많다. 서술어 많다. 주어는 영희. 가변어 있나요? 없네. 그러니까 홈문장.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네. 영희가 책이 많다네. 그러면 주주선에 주어 서술어네. 서술자. 이렇게 실수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니은을 다시 가시면 자, 일단 고아라. 서술어. 거기 걸리는 주어. 주어 뭔가요? 아니지. 그건 목적어지. 목적어 지금 주어는 안 보이죠?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당신은 뭐 친구는 수지는 이런 게 생략돼 있겠지. 자, 그럼 어쨌든 서술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변어를 찾으면 가는이 있네. 그지? 자, 니은으로 끝나네. 환영절. 아이를 설명하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가 집에 간다. 누구는 아이를 보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두 문장 쪼개볼까요? 인생은 짧다. 하지만 예술은 길다. 자, 접속어가 나오네. 순서 바꾼다.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 성립하네. 대등. 자, 형이 오늘은 수업이 없다고 전했다. 형이 말했지. 그럼 뭐겠어? 인용절. 간접 인용이네요. 자, 그리고 미음도 보시면 내일 해가 뜨면 바로 길을 떠나겠다. 자, 떠나겠다. 뜨면 두 개 있네요. 자, 두 문장으로 쪼개볼까요? 내일 해가 뜬다. 그러면 바로 길을 떠나겠다. 뭐가 있어요? 접속어가 있죠. 자,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 순서 바꾼다. 바로 길을 떠나면 해가 뜬다. 안 되죠? 종수. 그럼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6번까지 푸시고 6번 맞춘 다음에 7에서 9번까지 풀어볼게요.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있다 해볼 거예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갖고 네 문제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제 가봅시다. 자, 3번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되게 쉬워요. 어미들만 그냥 확인하면 딱 되거든. 그러면 용기가 솟아오름. 자, 미음으로 끝났죠? 명사절 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역할. 자, 그리고 니은은 돌아왔다는 니은으로 끝났죠? 사실을 꾸며주니까 관형절. 자, 디귿은 할 필요 없죠? 인용절. 그리고 리을은 이로 끝났어. 형과 다르다. 그리고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절. 그리고 미음은 주어 주어 서술어 서술절. 자, 알아도 잘 안 나오죠. 답은 3번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철수는 선생님께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높임, 시제, 인칭의 변화가 생겨요. 자, 그리고 밑에 4번으로 가시면 자, 기억.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다. 주어 주어 서술어 서술절이거든요. 자, 이걸 기본으로 니은에서는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자, 그 서술절인 기억인 문장이 뭐로 됐어요? 맛있기, 기로 끝났어. 명사절, 로가 붙었어. 부사어 역할. 그리고 디귿, 내가 즐겨 찾는이 더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됐죠? 반영절이죠. 자, 그리고 리을은 영수가 말했으니까 이거는 인용절. 자, 그리고 미음은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맛있다. 그래서 자, 이어진 문장이지. 근데 순서 바꿔볼까요? 항상 사람들로 북적여서 이 식당은 된장찌개가 맛있다. 안 되죠. 종속이죠. 자, 안다고 안 풀릴걸요? 시간 없어서 답으로 갈게요. 답은 4번. 4번에 보시면 영수가 인용절의 주어를 해. 아니죠. 이 식당은이지. 자, 페이크 문제. 자, 그리고 5번이요. 자, 우리 누나는 내가 노란 우산 쓰기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생략되어 있는 걸 한번 좀 볼게. 이게 포인트가 우리 누나는 내가 노란 우산을 쓰기를 원하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래서 가변어를 찾으면 일단 원한다. 쓰기도 가변어예요. 그치? 쓰기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 명사절, 목적어 역할을 수행하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가시면 노란, 노란. 노란이 또 뭐가 돼요? 노랗다가 노란 관형절이 되지. 자, 문장을 쪼개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누나는 우산을 쓰기 아니야. 우리 누나는 무엇을 원한다. 하나. 그치? 그 다음에 우산을 쓴다. 둘. 그리고 우산이 노랗다. 셋. 이 문장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서술어 쓰기 원한다의 주어가 아니죠. 누나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쓴다. 이거는 쓰다는 주어가 나가 맞지. 원하는 거의 주어는 누나잖아. 자, 그리고 6번이요. 현지는 눈이 크다. 서술절이죠? 자, 그리고 밑에요.
선생님은 내일 날씨가 맑으면 맑다. 그러면 소풍을 간다고 말씀하셨죠. 자, 일단 딱 보이는 게 인용절이죠. 자, 근데 가운데 내일 날씨가 맑으면 소풍을 간다. 소풍을 가면 내일 날씨가 맑다. 종속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자, 우리 이것도 풉시다. 7, 8, 9도 풀게요. 7, 8, 9도 풀고 맞춥시다. 풀어주세요. 사실 아는 문제, 안개 문제는 한 시간 안에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이거 좀 오래 걸려. 직접 해봐야 이건 터득할 수 있거든요. 3학년 되면 터득 시켜드리는 거예요. 1분 후에 할게요. 1분 후에.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7번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절표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 관용절은 절표지가 있다라고 했죠. 얘네들은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서술절이나 인용절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내가 읽은 책이다. 은 때문에 관용절. 2번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명사절 그다음에 을 목적어요. 자, 그리고 3번 밤이 새도록 부사절. 근데 4번은 인용절이죠. 인용절은 절표지가 없잖아. 그래서 4번이 나가. 그리고 5번 내가 학교 기를 목적어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8번 기억. 나는 그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랐다. 자, 이것도 천천히 해. 자, 바랐다. 서술어. 거기에 걸리면 주어 찾아봐. 나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변어 찾으라고 했지. 가변어를 찾으면 어디 있어요? 돌아오기. 딱 보이네. 그지? 기. 그러니까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인 순간 뭐까지 확인하라고? 조사까지.를 보이네. 그 목적어 역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존재한다. 주어는 사람은 서술어 없네. 본문장. 자, 디귿. 자, 역시 서술어 못했다. 자, 주어 생략돼 있죠? 못했다의 주어는 생략돼 있지? 비가 못했다가 아니잖아. 자, 그리고 가변어.
가면 자, 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로 보고 오지 않았다. 이것도 가변호잖아. 그치? 그러면 자, B가 오지 않아 뭐를 내지 못했지. 두 개로 나눠봐요. B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 접속어가 나왔으니까 뭐를 내지 못해서 B가 안 왔다. 안 되지. 종속. 자, 그리고 리을 보시면 자, 두 문장으로 또 쪼개볼까요? 그는 약하다. 하지만 그녀는 강하다. 자, 그녀는 강하지만 그는 약하다. 성립하네요? 대등. 자, 코끼리는 코가 길다. 서술절. 정답은 4번. 자, 그리고 앞절과 뒤절의 의미관계가 기역, 니은의 의미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집에 가니까 어제 주문한 책이 도착해 있었다. 자, 뭐를 일단 찾으라는 거예요? 종속을 찾으라는 거지. 어제 주문한 책이 도착하니까 집에 갔다.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어요. 어떤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거. 종속인 걸 찾아주고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거. 그럼 답은 2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오니까 목욕을 했다. 아니잖아. 다른 거 안 돼요. 5번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는 이유잖아. 여기 있는 거는 지금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얘네가 종속이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배경 상황 설명하는 건 2번밖에 없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입니다. 끝.